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그 외로움을 못 이겨서 막 진짜 막 침묵을 한다거나. 안녕하세요, 옆자리 남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녔던 수어실 제 옆자리에서 한 명이 사법고시 합격,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수석 합격, 이렇게 두 분이 합격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,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께 배울 점은 뭔지,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그분들이 공부를 하셨냐. 일단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첫 번째 성실, 두 번째 집중,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. 먼저 성실이라고 하면은, 제가 다녔던 독서실이 관리형 독서실이었어요. 관리형 독서실이었는데 하루에 9번 출석 체크를 합니다. 8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밤 총 9번, 1시간 공부하고 15분 쉬고, 이렇게 공부를 하고,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54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고 54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. 54번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관리반 출석표가 있거든요. 출석표 명단이 쭉 있으면은, 저는 이제 제 바로 옆자리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 주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은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는데, 항상 매 주차별로 형광표가 꽉 차 있었어요. 그 말인 즉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출석 체크 스터디도 했는데 7시 45분까지 독서실에 나와야 되고, 그때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데, 그 저번에 마지막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은, 제가 그때는 출첵 스터디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행시 수석 하신 분은 항상 빠진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벌금을 쫙 빨아가지고 다 드셨어요.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합격할 때까지 쭉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고, 두 번째로 이제 집중력 문제인데, 그분들이 집중을 잘 하셨어요. 분명히 집중을 잘 하셨는데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.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쉬신 건 아니고, 뭐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주무실 때도 있었고, 중요한 건 공부하는 시간, 공부 시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 공부하는 시간에는 오롯이 공부만 하셨고, 쉬는 시간에는 뭐 핸드폰도 하시고, 나가서 물도 마시고, 화장실도 가시고, 이렇게 하셨는데, 일단 관리반은 핸드폰을 다 내야 되거든요. 핸드폰을 이제 보관 장소에 맡겨놓고 쉬는 시간이나 공부 끝났을 때, 아니면 점심시간, 이런 시간,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,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쓰는 다른 분도 계셔요. 분명히 공부 시간에 핸드폰을 그냥 안 내고 자율이니까 잠깐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, 그분들은 합격을 못 하셨어요. 거의 대부분이. 그런데 제가 본 그 두 분, 제 옆자리에서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행정고시 수석하신 분은 핸드폰을 쓰지 않았습니다. 절대 안 썼고요. 그걸로 인해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제 공부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관리반 시스템이 온라인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에는 채팅을 줄여서, 아니면 공부 시간에는 채팅을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좀 속도도 줄여보고 뭐 또 해보고 했는데, 사실 그거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채팅을 하게 되고, 채팅을 보게 되고, 뭐 TV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를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해놨어요. 그래도 눈은 간단 말이죠. 그런 겁니다. 아예 TV를 꺼야지, 끄고 리모컨을 치워야지 그거를 안 볼 수가 있는 거지. 핸드폰을 두고 채팅을 켜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확연하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방송이라는 게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. 핸드폰으로 딴 짓을 못하고 그냥 그 화면만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한 거니까요.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, 뭐 나이트보지 시끄럽게 하고, 그러니까 아예 저는 채팅을 이제 닫아버렸습니다. 어찌 보면 그 관리반에서 한 명이 붙었을 때는 저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그 옆자리에서 두 명이 붙는 걸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강제성이 필요하다. 그분들처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자. 그렇게 해서 합격을 좀 더 많이 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채팅을 아예 줄였어요. 그 결과 당연하게도 집중도가 올라갔고, 만족도도 올라갔고, 시간도 빨리 가고,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그분들이 막 미친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쉬지 않고 막 공부만 해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거든요. 분명히 그분들은 공부할 시간에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고,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을 하신 것 뿐입니다. 근데 제가 관리반에 있어 본 결과, 한 80명이 있으면 그렇게 풀로 채우신 분이 하루에 9시간이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잖아요.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. 근데 그 9시간을 풀로 채운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8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되나? 5명도 안 되나? 그런데 제가 느낀 건, 확실하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진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한다는 것이죠.
합격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, 물론 머리 좋은 것도 좋죠. 근데 성실함, 그리고 머리 좋음, 그리고 운,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빨리 합격하게 돼 있죠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약을 팔자면, 저희 공부방송에서 시스템을 따라서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그 외로움을 못 이겨서 진짜 침묵을 한다거나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? 그러려면 그냥 친구 만나지. 안 그래요? 그러면 친구 만나고 그냥 놀지. 왜 여기서 공부방송을 굳이 켜서 그냥 굳이 공부방송까지 들어와서 침묵질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.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재밌게 놀지. 왜 공부 책상에 앉아서 자기를 고문을 하냐 이 말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 옆자리에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약간 스스로가 제 옆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법고시 마지막 합격자, 전국에서 50명 뽑는 합격자 한 명 계셨고 행시 수석하셨고, 그게 물론 제가 잘 돼서 혹은 관리반의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그분들이 성실하시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지 관리반이 좋아서 아니면 공부방송이 엄청 효과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이 시간을 채우게 되면 합격 확률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. 이 시간을 다 채우시면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15번의 공부 시간이 적지 않아요. 12시간 30분 정도 돼요.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꾸준하게만 하시면 진짜 제 생각에는 8시부터 오후 10시 타임까지, 그때까지만 꾸준하게만 월화수목금토 하시고 일요일 하루 쉬시고 하면은 무슨 시험이든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게다가 이제 채팅도 다 막아놨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도로 방해되는 건 다 없앴어요. 기본적으로 저희 공부방송은 현실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합격시키는 게 저한테는 보람찬 일이고, 저도 합격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하는 게 더 보람차다고 생각하고, 공부방송이 궁극적으로 널리 이롭게 되려면 홍익방송이 되려면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. 다른 방송을 벤치마킹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보다는 현실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, 오프라인으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, 결국엔 자기 의지거든요. 근데 그 의지를 강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 공부 방송도 마찬가지로 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서, 사실 그렇잖아요. 누가 물어봐요,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했니? 오늘 물어보면 아니 나 오늘 채팅을 하다 왔는데,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이 그랬거든요. 공부를 안 하고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나는 공부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, 그건.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집중력이 저하됐었죠. 근데 이제 시스템을 바꾼 이후에는 확실하게 집중력이 올라갔고 공부 시간이 늘어났고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,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, 캠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다가 캠 스터디라는 게 방송에 적용이 되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캠 스터디를 도입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공부해 주시고 거기에 호응도 해 주시고,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쉬는 시간에 채팅하는 건 상관없는데, 아무리 쉬는 시간, 공부 시간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시간을 어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한 명이라도 시스템을 어기는 순간 집중력은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.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?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터디 기록을 남기는 것? 아니면은 스터디그램을 예쁘게 꾸미는 것? 아니면은 방송을 기깔나게 멋있게 만드는 것? 아니거든요. 다 저희의 목표는 결국에는 합격이거든요.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같이 공부하신 분들 모두가 목표하는 성과, 목표하는 꿈을 다 이뤄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내년에는 이렇게 날씨 좋은데 공부하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공부하러 가봐야겠죠. 10, 70, 80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